예, 오늘은 투싼 발표회 부분 변경 있잖아요. 하는 날입니다. 고향 모터 스튜디오가 아니고 강남입니다. 그래도 일찍 나와서 별로 안 걸렸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58분, 양호하죠. 58분이면. 제 6시 한 반인가 출발했거든요. 오늘 차가 3대 갖다 놓는다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으려나? 그래서 지금이 7시 28분이고요 발레 되나? 여기 발레 되죠? 예. 미디어 소총에서 오시나요? 예. 차량 키 두고 내리시면 예. 저기 이쪽 문은 열지 말아주세요. 아, 오른쪽이요? 예. 아, 이걸 살까 말까 이걸. 예, 투싼 부분 변경 보고 돌아갑니다. 이게 2020년인가 데뷔했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딱 부분 변경 그 사이클이군요. 이번에 핵심은 내장 디자인 같아요. 외장도 바뀌긴 했는데 외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고요. 내장이 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은 디테일만, 기본 디자인 구조는 동일하고 디테일만 조금 바뀐 정도인데 내장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부분 변경 핵심은 내장 디자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변속기 저 8단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니군요. 7단 DCT예요. 여기 카탈로그 보니까 이게 이제 내일 출시인데 스마트 스트림 G1.6 7단 DCT, 그러니까 기존이랑 엔진 라인업은 동일한 거죠. 이게 부분 변경이라서 디젤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디젤, 가솔린 1.6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어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비율이 투싼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래요.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에서 가솔린이 조금 더 많고 하이브리드는 조금 적으니까 거의 반반. 반면에 디젤은 한 10%, 그러니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90%네요. 45%. 그래서 이게 중형급으로 가면은 하이브리드 산타페, 소렌토 이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평균 가격대가 조금 낮으니까 그래서 가솔린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딱 앞에만 보면은 보통 요즘에 현대 부분 변경이 앞뒤 모습만 바뀌고 옆에 모습은 이제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도 옆은 그냥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앞뒤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게 앞쪽은 기존에 비해서 이미지가 조금 더 좀 뭉툭해진 모습?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날카로운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뭉툭해진 또는 좀 중후해진 그런 느낌이고, 디테일로 보면은 그릴 주변이 바뀌었고요. 헤드램프 그 주간등 있잖아요. 그것도 그 형태는 구조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앞모습의 얼굴은 기존에 비해서 이제 호불호는 날릴 수가 있는데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그게 꺼져 있을 때도 디자인이 꽤 예쁘더라고요. 뒷모습은 앞보다 더 안 바뀐 것 같아요. 앞에는 그래도 딱 보면은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바뀌었네 싶은데 뒤는 딱 보면은 어떤 게 바뀌었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또는 설명을 들으면은 뒤도 좀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로고 같아요. 로고 앞에도 로고가 새로 들어갔는데 뒤에도 로고가 바뀌었어요. 현대 로고 납작한 거 있잖아요. 그게 3년 전에 신형 투싼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각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 변경 모델은 아예 그 뒷유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뒷유리 일체형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투싼 같은 경우는 그 리어 와이퍼 딱 끼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제 그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그 로고를 유리 안으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리어 와이퍼를 늘렸대요. 75mm.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리어 와이퍼가 통상적인 뭐 SUV나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리어 와이퍼 되게 작잖아요. 짧잖아요. 근데 이 부분 변경 투싼은
리어 와이퍼가 눈으로 보기에도 꽤 길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 닦이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길이를 이렇게 가늠을 해보니까 거의 그 현대 로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까지 안 내려오면은 로고를 이렇게 굳이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변경 사항이 있었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형태는 같은데 디자인은 조금 달라지고, 그래픽이. 그리고 의외로 N9이랑 일반 투싼이랑 앞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완전히 동일하고, 저는 그 N9이 되게 안 팔리는 것 같아서 부품 변경이 되면은 그거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오네요. 저는 그 N9 투싼 일반 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저게 지금 팔리긴 하나? 라고 좀 의아해했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N9은 앞의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뒷모습은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범퍼. 그러니까 N9의 뒤는 거의 이제 범퍼 쪽의 그 디자인 변화에 좀 몰빵한 것 같은, 그 뒤에 범퍼 디자인은 좀 우락부락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뒤쪽은 이렇게 얼핏 봐도 아, 저거는 N9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N9은 그 옆에 또는 앞에 이렇게 N9 레터링도 붙고 그렇습니다. 앞이랑 옆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대신에 N9 레터링을 붙였고요. 뒤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N9을 안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새 엔진 모드 타이어는 동일하게 19인치 프라이머시 AS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투어 AS면은 더 좋았을 건데 보통 이제 투싼급에는 투어 AS까지는 잘 안 끼우고 그냥 AS를 이제 끼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오닉 5 처음 나왔을 때 투어 AS였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꽤 좋은 거 끼운 거죠. 외장 디자인은 기본 구조는 이제 거의 동일하고 디테일만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내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큰 틀에서 달라졌어요. 일단 모니터 이게 커브도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달라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 라인이 위에 있고 이제 쭉 이어지는 레버라운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수평 라인 모니터 밑으로 내려왔고요. 모니터 위치는 또 살짝 높아졌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게 이제 보는 눈이나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뭔가 사용하기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자동차는 이게 액정이 커야지 뭔가 하여튼 예뻐 보여요. 액정이 커야지. 액정이 크고 화질이 좋아야. 이게 커브도 들어가니까 커브도 형태가 약간 좀 둥그스름하고 또 최신인 것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아, 그 신형이구나, 신형은 아니지만 새 차구나 라는 느낌이 있긴 하죠. 심지어는 CCNC 들어가면서 야, 진짜 작년에 나온 차와 올해 나온 차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제 차는 작년 10월에 출고했잖아요. 10월 말, 11월 1일인가 10월 말일인가 했는데 이거 CCNC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네마 이런 거 없는데 올해 나온 차는 코나같이 작은 차에도 시네마 기능, 뭐 물론 차에서 그런 거 안 보긴 하지만 왜 그 못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이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이제 OTA도 좀 더 큰 범위로 이제 확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나 여기 액정의 그 화질 자체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투싼은 희한하게 동반 좌석 앞쪽의 소재가 그 직물이에요. 보통은 거기는 대체로 다 우레탄을 플라스틱이나 사용을 하는데 투싼은 그 앞에도 이렇게 직물을 사용한 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촬영한 차가 가솔린이었는데 그래서 실내가 좀 화사해 보이고 시트도 좀 푹신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시트가 그렇게 푹신한 편은 아니고 보통 푹신하지 않으면 단단 아니면 딱딱 또는 탄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차는 탄탄이라기보다는 쿠션이 뭔가 좀 쫀득한 그런 느낌이 든데 그래서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기존의 차들과는 좀 다른 쿠션의 느낌.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은 그 좌판 길이도 약간 좀 늘어난 것 같고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저 기존에는 저 좌판이 약간 좀 살짝 좀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투싼이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쿠션 길이가 약간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의외로 투싼 N9이 시트가 그 소재가 다르잖아요. 일단 스웨이드 들어가고 눈으로 보기에도 스포티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쪽이 더 시트가 쿠션이 단단하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저 더 푹신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아마 소재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가죽에 비해서 더 이렇게 쑥하고 약간 좀 더 쿠션이 있는, 그래서 의외로 N9이면은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라고 생각이 됐고, 당연히 시트 포지션은 N9이 좀 더 낫고요. 번갈아 타보면은 시트 포지션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1cm, 2cm.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실내에서 1cm, 2cm만 돼도 이게 좀 체감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좌우의 폭도 그렇고 2열 또는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투싼이 풀체인지 되면서 실내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봐도 2열이 또는 트렁크가 많이 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넓어져서 패밀리카로 써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50만원 이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50만원 인상이 아니라 150만원 이상 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림이나 그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50에서 한 200 조금 넘게 이 정도 사이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3년 만에 기존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으면은, 근데 요즘에 또 차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아반떼처럼 부음혈경처럼 150, 200 오르면은 또 별로 많이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차 가격의 그 상승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주춤한 게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싼이 원래는 저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근데 올해 12월에 나왔네요. 그래서 잘하면은 올해 안에 부음 변경된 투싼도 시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장에서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레터링, 차명. 기존이랑 폰트는 동일한데 그 레터링의 두께가 좀 얇아지고요, 소재도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 K5 부음 변경 시승하고요, 카니발은 아마 하이브리드로 시승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그 메이저 시승차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CPU 하도 뻥나서 렌더링, 그 이후로 저 렌더링 뻑이 한 번도 안 나고 있습니다. 망할, 진작에 바꿀걸. 진짜.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유가 CPU였단 말인가. 그게 CPU 데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정도 사양이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팬을 달았어야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때 견적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팬을 달았을 거래요. 근데 지금 쓰고 계시는 거는 이 i9이 발열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본 팬밖에 없어서 아마 그래서 발열이 많이 나서 그렇게 이제 못 버티고 아마 멈췄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케이스도 갈았잖아요. 케이스도 갈면서 팬이 총 6개인가 있어요. CPU 팬, 듀얼 팬 들어가고, 그 앞쪽에 전면 팬에 3개 있고, 천장에도 2개 있어요. 천장에도. 그래서 팬 되게 많아요. 뭐 그래서 그런가 지금까지는 뻑이 안 나고 있고요. 기존에 쓰던 게 CPU가 i9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i9이 발열이 많대요. 그래서 i7으로 CPU를 하나 낮췄죠. 이게 지금 나온 i7이면은 4년 전에 샀던 i9보다 성능이 좋대요. 실제로 좋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더 빠릅니다. 덜 버벅거려요. 심지어는 렌더링 속도도 빨라졌어요. 렌더링 속도도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튀니지 여행기 같은 거 만약에 1시간짜리 기존 같은 경우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1시간 반 이 정도 돌아가는데, 반 이상. 근데 지금 바꾸고 나서는 1시간 한 1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렌더링 뻑이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거지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렌더링 뻑 안 나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는데, 렌더링 뻑이 안 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뭐 유럽이나 일본은 상관이 없는데, 뭐 튀니지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렌터카를 빌리면은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보증금. 보증금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가다 까먹고 있으면은 그게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옛날에 저 그 중국에서 라비다 빌렸을 때도 보증금이 취소가 굉장히 한참 나중에 돼서 그때도 막 렌탈카스닷컴에 막 메일 보내고 그랬는데, 튀니지도 지금 이제 제가 빌린 지 한 달 하고 4일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어제 전화해 보니까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죠. 며칠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취소가 안 됐다 그러면 전화를 하든가, 아니 그 예약 사이트에다가 메일을 보내든가, 그 업체한테 메일을 업체 그 메일을 모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빌리면은 조금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어쨌든 저 튀니지 떠나는 날 배탈이 나서 진짜 살이 빠져서 왔네요. 제가 보통 이제 외국에 갔다 오면은 100%의 확률로 이제 체중이 늘거든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불규칙하게 막 먹잖아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먹다가 못 먹다가 먹을 게 생기면 또 한 번에 많이 먹고 막, 그래서 체중이 보통 100%의 확률로 외국 나갔다 오면은 체중이 느는데, 이번에 체중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그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느낌에 그 전날에 백종원 컵떡볶이는 아니에요. 그 전날에 휴게소에서 빵 그거 아니면, 또는 아침에 마트에서 산 빵 있거든요. 그거를 먹었는데, 먹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배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튀니지 딱 비행기 탈 때까지는 괜찮았다가 바르셀로나 공항이 내리니까 그때부터 막 저 화장실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한 막 추위가 막 오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계속 잤습니다. 덕분에. 맞다, 유럽에서 올 때는 식사를 2번 주잖아요. 첫 번째 식사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잤어요. 심지어 안 먹는다 가니까 승무원이 물어보던데, 회스탈 드릴까요? 그래서 배탈 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스탈 먹고 계속 잤습니다. 계속. 덕분에 잘 잤어요. 덕분에 살도 빠지고 회스탈 효과 좋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도 한 5일 동안 그게 쉽게 안 나서, 배탈이. 화장실도 계속 갔으니까 덕분에 살 좀 빠졌죠. 살 빠져서 좋더라고요. 와, 진짜 오늘은 아침에 워낙 일찍 나와서 저기서 정해진 시간 외에 조금 더 있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면은 10시 반밖에 안 되네요. 집에서 아점 먹을 수 있어요. 오늘 투싼이 저게 아마 하루에 다 하는 것 같은데, 오전 8시가 첫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타임에 갔는데, 제가 아침에 집에서 6시 조금 넘어서 나왔죠. 그래서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서 9시 반에 대략 끝났으니까, 그러고서 집에 가도 시간이 10시 반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시작하면은 하루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퇴근 운전 끝입니다.